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에코프로 BM이 초대형 공급 계약이 터졌습니다. 44조인데, 43조, 거의 한 44조 가까운 계약입니다. 근데 계약 상대방이 삼성 SDI 한 군데예요. 여러 군데가 아니라 삼성 SDI 한 군데고, 저는 일단 월요일 날 공매도들은 다 죽었고요. 다 죽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누적 공매도량 있죠. 공매도가 금지가 됐는데 누적 공매도량이 안 줄어요. 그쵸? 이 새끼들 뭐 하는 건가? 그쵸? 안 줄어요. 이상합니다. 물론 매매 비중에서는 확 줄었죠. 그쵸? 근데 누적 공매도량을 풀지 않고 있다는 건 계속해서 공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그쵸? 요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얘네들은 일단 죽었습니다. 그쵸? 공매도가 막혀있는 과정에서 이런 초대형 공급 계약이 여기 제가 요 얘기를 드리는 게 요것 때문이에요. 자, 다들 보셨겠지만 요 내용입니다. NCA 양극재 중장기 공급 계약, 그쵸? 5년 동안 계약이고요. 5년 동안 44조 원을 납품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계약 상대방이 삼성 SDI 있죠. 그리고 보통 양극재에 대한 이익에 대한 규모를 한 7% 정도를 잡아요. 물론 이 마진은 정해진 건 아니고 리튬 가격에 따라서 이 변화가 있겠죠. 근데 44조에서 그냥 계산하기 쉽게 40조로 잡고 47, 28, 한 3조 정도는 5년 동안 확보가 됐다. 근데 이 3조의 규모가 그쵸? 어느 정도까지의 규모인지를 이 실적을 보면 됩니다. 자, 요 내용 보시면 일단 요 정도는 넘어선다. 그쵸? 3조. 거의 한 연간 7천억 정도가 그냥 애초에 확보됐다. 근데 요거 말고도 다른 내용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 근데 그런 과정에서 공매도 막혀 있고요. 그쵸? 신규 공매도 막혀 있고 포지션을 풀지 않는 건 어쩔 수 없이 쇼커버링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쵸? 스퀴즈까지 나오게 되면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요. 월요일 날 기관이 총력전으로 매도를 해서 약간 이 상승하는 걸 방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랬을 때 절호의 매수 기회가 온다. 절호의 매수 기회. 그쵸. 그 절호의 매수 기회가 어떻게 오는 것이냐. 자, 잘 보세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신고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서 시세의 속도가 빨라져요. 근데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는 과정, 즉, 신고가를 만드는 데까지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배열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서두에 이야기를 드렸죠. 에코프로보다 에코프로 BM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움직임을 지난주에 보여줬는데, 그런 움직임에는요, 정배열을 먼저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자, 지나와서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호재가 숨겨져 있었으니까 아는 누군가가 매수를 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정배열로 찾자,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과거에 상승을 했을 때도 어떤 상황이 됩니까? 그쵸? 자, 이런 경우에는 약간 좀 따라가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에코프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를 보면 여기 애초에 작년 10월과 11월 달에 신고가를 다시 만들었고, 신고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배열 전환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쭉 가서 2월 달에 새로운 시세가 발생하기 전까지, 그쵸? 다시 정배열을 만들면서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2월 달 들어서. 그쵸? 무슨 얘기냐면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만들지 않으면 주가가 고가 매물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호재가 터지기 전에 신고가를 만들고 또한 정배열을 만드는 과정에서 과거에 있었던 매물을 내가 소화해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그쵸?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요, 기관이 진짜 월요일 날 미친 듯이 팔아주면 가격대를 내가 정확하게 잡아서, 그쵸?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BM의 가격, 그쵸? 얼마에 잡을지, 얼마에 매수할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 2주 안에 수익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중요하다. 무턱대고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엄청난 호재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이런 부분에 의해서 무턱대고 쫓아가다가 내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애초에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시켜 가면서 수익으로 이 바꾸는 이 상황을 2주 안에 바로바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내가 팔면 오른다는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내가 가격을 얼마에 잡는지에 따라서 주식을 보유해 가는 내 마인드가 달라져요. 주식은 정말 심리 게임이니까. 자,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지만 주식은 신고가를 만들면서 폭등하는 구간을 만들고요. 그 폭등하는 구간 시작점은 무조건 신고가와 정배열 구간이 있고 그 구간에서 내가 2주 안에 그렇죠. 단기 보유 전략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가격은 분명히 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건 얼마에 매수할지에 대한 부분이다. 자, 이런 부분을 호재 속에서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기관들이 대량 매도를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날 대량 매도를 쳐주면 진짜 절호의 매수 기회가 오는데 그냥 올라가는 경우 그리고 대량 매도를 쳐주는 경우 이 두 가지 상황을 가정을 해서 제가 어느 정도의 매수를 해야 되는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내용을 준비를 해왔으니까 모두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에코프로 BM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건 한 가지 내용이었죠. 신고가, 그리고 정배열, 그리고 선반영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다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을 철저히 지켰을 때 계속해서 단기 매매를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단기 매매를 진행하는 과정을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에도요. 단기 매매에 성공을 해서 하루에 한 7에서 8% 정도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여기 보면 12월 1일 S&T 다이나믹스 자, 내용 보면 8시 54분에 매매가 진행이 됐죠. 그리고 12월 1일 그쵸 시장가 그냥 시초가에 사라는 겁니다. 그쵸 8시 55분입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 이렇게 두 종목 진행이 됐는데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S&T 다이나믹스를 보면요. 자, 내용 보시면 시가 마이너스 0.48% 그쵸 시가에 체결됐죠. 그리고 종가 7.74% 상승해서 15,860원, 그쵸? 7%대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거의 한 8% 정도의 마감이 됐고, 이런 부분을 제가 먼저, 그쵸? 장 시작 전에, 사전에 공략할 수 있는 건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고가 구간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장 시작 전에 매매를 넣을 수가 없겠죠. 이런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그 아래 종목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보면요. 자, 보세요. 7.7%에 시작이 돼서 장중고가 23%까지 상승이 나왔고, 종가 보면 16.94%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17% 가까운 강세를 보였고 하루에 10% 정도의 수익을 냈는데 이런 구간에도 당연히 신고가 구간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만들지 않고서는요. 주식이 고가의 매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탄력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가 매매만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 부분을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자, 만약에 내가 이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내 가격 자체가 고가다 이러신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제가 다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딱 1000분까지만 받도록 할 테니까 지금 490분, 그쵸? 490분이 모여있고 1000분까지 받도록 할 테니까 딱 선착순으로 빠르게 입장하시면 됩니다. 입장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뭐 신고가 관련된 매매를 단기적으로 매매한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그쵸 앞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스윙급의 종목을 지속적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계속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보면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세요. 당연히 신고가 구간에 있죠. 리노공업 20만원대 저항 중 보유합니다. 그쵸? 그리고 쭉 올려보면 주성엔지니어링 마찬가지고요. 신고가 구간에 있고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에코프로 관련해서도 이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그쵸? 주성 평단가 들고 있습니다. 리노 오늘 300주 더 남았습니다. 근데 계속 수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쵸? 삼성중공업 관련된 내용들, 그쵸? 삼성중공업 수급이 너무 좋아서 이런 모든 이 내용들이 자, 보세요.
2차 전지는 에코프로 머티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BM도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머티가 상승폭이 더 클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에코프로 BM보다는 가격이 많이 낮잖아요. 그리고 양극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구체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44조 계약 중에 상당 부분은 에코프로 머티 쪽으로도 들어가야 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호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고 상대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 에코프로 BMB에서 싸기 때문이다. 그렇죠? 근데 그런 구간에서 내가 다른 섹터까지도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정말 이 종목 관련돼서 잘 못 고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매매할 줄 알아야 돼요. 매매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매매할 줄 모르시는 분들도 오셔서 같이 공부해 가면서 앞을 헤쳐나가면 됩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그쵸, 내년 상반기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